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문화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문화의 공존과 문화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내용 자체는 여러 지역들의 사례들 알아두는 거 중요하니까 그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부터 확인하죠. 문화의 공존. 네, 여기서는 여러 문화가 섞여 있대요. 그래서 함께 존재하는 공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문화의 공존이다 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등을 인정해주면서 존중하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문화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문화의 공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둘 건 되게 간단해요. 대표적인 문화 공존 지역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사실 교과서마다 사례들이 살짝쿵 다르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지역과 함께 말레이시아까지 소개를 해볼게요. 여행 가고 싶네요. 스위스. 자, 스위스는 대표적으로 다양한 언어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언어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지역. 스위스는요, 공용어가 무려 4개예요. 이 공식 언어가 4개란 얘기인데,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 로망스어, 교과서에 따라 로망슈어, 딱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4개의 공용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족 분포별로 구분을 하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순으로 이렇게 언어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위스에서는 4개의 공용어를 채택을 하고, 심지어 공공문서도 다 4가지 공용어로 발행을 해요. 그리고 언어별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도 채용을 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죠. 다양한 언어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헌법에서요, 이제 각 주가 있으면 각 주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공식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지정을 일단 하나를 해라. 독일어면 독일어, 프랑스면 프랑스어, 이렇게 공식 언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식 언어 이외에 또 의무적으로 다른 공용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외에도 어릴 때부터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언어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언어 공존 지역이 바로 스위스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싱가포르로 가볼까요? 자, 싱가포르, 작지만 강한 나라. 자, 기본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에, 요충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고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싱가포르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문화공존 되게 쉽게 연결이 될 텐데, 19세기에 영국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에 편입됐다가 독립했던 역사도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나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을 해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고. 자, 중국 화교, 그다음에 인도인들이 싱가포르로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싱가포르 문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런 이유로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싱가포르예요. 여기 일단은 민족 구성을 보면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만 보더라도 크리스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기념일들이 다 있죠. 종교에서 특별히 기념을 하고자 만든 그 기념일을요, 나라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쉬는 날 많아서 좋겠다, 그죠? 이게 이제 종교 화합을 위해서 나라 차원에서 종교 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싱가포르 여행 가본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그냥 가보면 불교 사원,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 굉장히 다양한 종교 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 경관이 분포하고 있구나. 대표적인 문화 공존 지역 싱가포르까지 봤어요. 스위스,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족, 중국계 화교, 인도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레이어가 공용어긴 한데 중국어, 타밀어, 영어 등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정식 종교, 국교는 이슬람교인데 그 외에도 불교, 힌두교, 크리스교 뭐 이런 다양한 종교가 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왜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잘 공존할 수 있게 되었느냐? 말레이시아는 나라 차원에서요. 유치원 때부터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인종의 친구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리고 자, 각각의 종교마다 종교 축제들이 있지요. 뭐 크리스마스, 무슬림 축제, 또 힌두 축제, 크리스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축제잖아요. 이런 다양한 종교 축제를 열어가지고 아,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들이 있구나, 다양한 문화들이 있구나, 서로 다른 문화를 어려서부터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중요한 키워드 나갑니다. 다문화 교육, 뭐라고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문화 공존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담배 개념 주제로 넘어가죠. 문화 갈등 지역. 네, 여기서부터는요, 문화 갈등 지역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문화 공존 지역을 봤었는데 완전히 반대죠, 그죠? 문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볼 건데 자, 중요하게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 지역이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민족 갈등, 영역 갈등 지역이에요. 자, 일단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들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뭐 자세한 역사는 우리 친구들이 역사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 아랍 국가와 전쟁이 발생하게 됐죠. 몇 차례 전쟁 치렀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국제사회에서 나서가지고 야, 이 둘을 어떻게든 우리가 중재를 시켜보자. 근데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죠. 내부의 전쟁인 내전,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갈등이다 라고 보기 힘들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간의 민족 그리고 종교 갈등, 영토 갈등 지역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두 민족 거주지 사이에 분리장벽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카슈미르 지역을 좀 볼 건데 이 카슈미르는 대표적인 종교 갈등 지역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간의 종교 갈등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느냐? 나중에 역사 파트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될 때 이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 카슈미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는데 하필 지도자는 또 힌두교를 믿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게 통치권을 바치다시피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카슈미르가 힌두 국가인 인도의 병합이 됐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카슈미르 사람들은 계속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카슈미르 사람들을 자극을 하면서 막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간의 종교 갈등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언어 갈등 지역을 좀 볼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종교 갈등 지역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봤고요. 이제는 언어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 먼저 벨기에로 가보죠. 자, 벨기에는 북부가 플랑드르 지방인데 이 북부 플랑드르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남부의 왈롱 지방은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이 언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벨기에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지역 감정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를 일단은 공식 언어로 지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일어났죠. 그러면서 언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사람들은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엄청 지역 감정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 단일 방송이랄지 신문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 팀도 다르게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각한 벨기에를 좀 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캐나다 퀘벡주를 좀 소개를 할게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도 등장했던 지역인데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죠, 캐나다는. 근데 그 속에서 이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계속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과거에 이 지역 자체가 이 아메리카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서로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까지 치르게 되죠. 그때 누가 이겼냐? 영국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때 프랑스가 지긴 했는데 그 프랑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퀘벡주에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니 갈등이 계속 이어진 거죠. 자, 이 퀘벡주는 캐나다에 속해 있긴 한데 대다수가 프랑스계 주민들이고요. 언어도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해요. 가보면은 프랑스식 그 건물 여전히 존재하고 또 프랑스 문화 요소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곳은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언어 갈등 지역 캐나다의 퀘벡주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비 개념 주제로 넘어가죠. 문화 공존을 위한 노력. 네, 마지막 주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문화 공존 지역도 봤고 또 문화 갈등 지역도 봤는데 우리가 문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먼저 제도적 차원, 나라 자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뭐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봤죠? 그죠? 스위스는 네, 다양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다양한 공용어를 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준다. 그래서 아까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싱가포르는 종교 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줬죠.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종교 축제를 계속해서 개최를 하면서 다문화 교육도 병행을 했죠. 자, 이러다 보면 다양한 종교도 공존할 수 있구나. 자, 이번에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한번 보면 먼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역마다 자연환경 다양하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이런 환경 영향을 받는 독특한 문화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닌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놓고 우리 문화가 가장 우수하지, 저 문화는 미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는 우열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고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문화, 다양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화만이 옳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막연한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런 편견을 버리고요.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짱이야. 이런 생각도 버려야겠죠. 그쵸? 각각 이렇게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같이 연결해서 소수 문화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자세들을 다 갖춰야겠죠. 자, 그래서 문화 공존을 위한 노력들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의 공존과 문화 갈등까지 정리하면서 4단원,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선생님과는 5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